안녕하세요. 부동산 강사 현입니다. 새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입장은 명확합니다. 부동산 규제를 사용해서라도 부동산 가격을 잡을 것이다. 이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강한 어조로 다주택자에 대한 강도 높은 수위의 발언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반면 부동산 시장은 이와는 달리 움직이고 이런 분위기로 인해 가격이 10억 원 이상 오를 두 개 단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영상 시작해보죠. 새 정부가 우여곡절 끝에 출범하였는데요. 개인적으로 새 정부에 대한 바람은 많은 일들을 겪고 출범한 정부이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꼭 성공한 정부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저같이 하루하루 바쁘게 사는 개개인 국민 입장에서는 경제에 잘 돌아가고 물가를 싸게 만들어주면서 나라를 잘 이끌고 간다면야, 특히 내 호주머니 든든하게 해주는 정부면 그것이 여든 야든 지지할 생각이고 많은 분들의 생각도 이와 같을 거라 믿습니다. 또 진심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바쁜 사람 입장에서는 정치 그닥 관심도 없고 잘 모릅니다. 아무튼 새 정부는 출범을 하자 여러가지 많은 일들을 처리해왔고 잘한 것도 많다고 봅니다. 경제 부분만 살펴보면 작년 한 해 경상 흑자 규모가 1231억 달러, 하나로 약 180조 6천억 원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해 기존 최대 기록이었던 2015년 1051억 달러를 넘어섰다라고 2월 6일 연합뉴스에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처럼 작년 한 해 수출은 정말 잘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체감적으로는 수출의 호황이 서민 경제까지 도달해 따뜻함이 느껴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새 정부 들어 일어난 최대 수출 성적이었고, 이것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잘한 것일 수도 있지만 하여간 작년 한 해 일어난 일은 사실인 것이죠. 또 새 정부는 출범 시작부터 두 자산 시장의 한 축인 주식시장 5,000포인트 달성을 외쳤는데 많은 애널리스트조차도 2, 3년 뒤에나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했었지만 지금 현재 종합주가지수가 5,000포인트 이상이니 정부 출범 1년도 되지 않아 이루어낸 성과로서 이 부분도 칭찬을 하고 싶죠. 기업들이 열심히 한 것도 있었지만 증권시장에서 그동안 문제되어 왔던 여러 규제들을 개선해 주주 친화적으로 주식시장을 만들어서 종합주가지수 5,000포인트 도달 견인을 한 것도 사실이죠. 아무튼 새 정부 들어 여러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의 방향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부동산 시장이죠. 부동산만큼은 정부의 의지와 방향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부 출범 후 부동산 가격은 정부의 의지와 달리 급등을 했는데요.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집값을 잡고자 6월 27일 강력한 6억 원 한도 대출 규제를 시행하였죠. 사실 이 정도 대출 규제면 문제 제기가 있을 법한데,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대출 규제 금액을 묶어버리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없이 6억 한도의 대출 규제를 시행했고, 또 우리 사회는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대의 논리로 이걸 수용했죠. 그리고 대다수는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여간 이 정도 대출 규제면 집값이 잡혀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송파구 헬리오시티 24평형의 가격 변동을 살펴보면 2025년 6월 24억 원 실거래 후 부동산 대출 규제가 있은 세 달 후의 가격은 2025년 10월 27억 원에 거래가 되었죠. 이처럼 6억 원 대출 규제 이외에도 핵심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자 10월 15일 날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제와 규제 지역으로 묶어버렸습니다. 이는 집을 사거나 팔 때 실거주 목적으로만 집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 투기 수요는 발을 붙일 수 없는 강력한 대책인데요. 대출한도 6억 원 규제, 그리고 실거주 목적 매매의 강력한 규제 수단을 들었습니다. 이 정도 규제이면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가격은 그대로이고, 아까 언급한 헬리오시티의 가격은 2025년 12월 27억 8천만 원, 즉 8천만 원이 더 올라주어 신고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얼마 전까지의 부동산 시장의 상황인데요. 이렇게 해도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자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연일 강도 높은 수위로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언급하고 있고, 특히 다주택자 중과 유예 연장을 안 하겠다는 발표를 하는 등 다주택자는 집을 팔아라고 연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주택자 중과 제도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강화되어 온 제도인데요. 정말 이게 세율이 무섭습니다.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이 주택자는 20% 가산, 3주택자인 경우는 30% 양도세를 중과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최고 세율은 71.5%에서 82.5%까지 나와서 3주택자의 경우 10억 원의 수익이 나면 최대 8억 2,500만 원의 세금을 내는 제도인데 정말 어마무시한 세율입니다. 이 다주택자 중과 제도는 2025년 5월 과거 정부가 들어서면서 유예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총 3차례가 연장되었고, 그 기간 만료가 2026년 5월 9일인데 정부는 더 연장을 안 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다주택자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잠시 생각해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에 진짜 다주택자가 많을까요? 그리고 정부에서 말하는 다주택자가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일까요? 이 부분을 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다주택자 중에서도 순수 다주택자와 주요 지역 다주택자를 구분해야 하는데요. 즉 서초, 강남, 송파, 용산, 성동 등 핵심 지역의 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고, 이외에 경기도나 지방을 증여나 상속 기타 이유로 가지고 있는 순수 다주택자
다주택자와 서초, 강남, 송파, 성동 등 주요 지역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주요 지역 다주택자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중 순수 다주택자는 억울한 면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살면서 불가피하게 다주택이 된 경우도 많기 때문인데요. 아무튼 다주택자에 관한 2024년 통계 데이터를 보면 우리나라 다주택자의 수는 약 237만 명이고 주택 소유자 대비 14.9%의 비율인데요. 과거에 비해 다주택의 비율은 줄어들고 있고 여기서 순수하게 주요 지역을 2개 이상 들고 있는 다주택자의 비율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주택자의 규제는 이미 문재인 정부서부터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온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 부동산 시장의 주체들이 거의 다 실제로는 똘똘한 집 한 채로 다주택을 변경했다는 것이죠. 다주택에서 똘똘한 집 한 채로 변경하는 과정은 두 사례를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새 정부의 청와대 모 대변인은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와 용인의 아파트 2개를 가지고 있는데 정부에서 다주택자들 매도를 하라고 하니 용인의 아파트를 매매하여 1주택을 만들었고 새 정부의 모 장관은 4주택자인데 송파구 아파트, 삼청동 주택, 양평 주택, 강남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다주택을 팔라고 하니 경기도 양평 주택과 오르지 않는 강남 오피스텔을 판다고 하여 송파구 아파트를 보존한다고 하네요. 자, 이처럼 문재인 정부 때 규제로 인해 주요 지역의 다주택자는 많이 사라져 다주택자가 집값 상승의 문제가 아니라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 똘똘한 집 한 채 선호 현상이 더 문제이고 이것이 오히려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정부는 다주택자가 줄어들고 있고 특히 주요 지역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도 줄어들고 있어 부동산 가격이 이들 다주택자들 때문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 즉 저도 알고 있는 사항을 모를 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 다주택자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는 것일까요?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것은 바로 다주택자 규제라 읽고 세금 인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세금 인상을 하고 싶은데 그 명분이 필요한 것이죠. 정부의 재정 지출이 원인이 되어 실물 자산인 부동산 가격 상승이 원인이라 한다면 부동산 세금 인상의 명분은 없어지게 됩니다. 정부의 재정 지출을 줄이면 되는 것이니까요. 헌데 다주택자들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고 이것이 해소되지 않으니 이제는 보유세, 종부세 등을 올리겠다고 하면 아마도 세금 인상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지극히 주관적인 개인의 생각입니다. 아마도 지방선거가 끝나면 공시지가 인상, 보유세 인상,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이 뒤따를 것인데요. 만일 세금이 인상된다면 특히 종부세 등이 인상된다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종부세는 통상 고가주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인데요. 종부세가 인상된다면 초고가 아파트들은 확실히 영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종부세에는 공제 제도가 있는데요. 공시지가 기준 1세대당 12억 원, 부부 공동 명의로는 1세대인 경우 각각 9억 원, 총 18억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종부세가 올라간다면 고가주택보다 이들 종부세 공제 범위에 있는 아파트들이 더 선호되고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추천하면 성수동에 서울숲 2차 푸르지오 아파트가 있습니다. 전체 세대 586세대 2012년 준공된 깔끔한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의 24평형의 공시가격은 현재 9억 원 선이고 올해 공시지가가 9억 원이면 단독 명의로도 종부세에 세금의 여유가 있고 공동 명의로 하면 종부세에서도 자유롭습니다. 또 다른 단지를 추천하면 광진구에 광장현대 3단지가 있는데요. 이 아파트는 1056세대 1999년 준공한 아파트입니다. 낡은 아파트이긴 하지만 광진구에서 학군 좋기로 알아주는 광남 초, 중, 고등학교 단지를 바로 접하고 있고 바로 맞은편이 잠실이라 매우 인기 있는 단지인데 이 아파트의 24평형의 공시가격은 현재 6억 8천만 원 선입니다. 이 아파트도 종부세에 있어서는 단독 명의든 공동 명의든 한참의 여유가 있는데요. 새 정부가 아무리 세금을 올린다 한들 이 정도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새 정부 5년 동안은 큰 무리 없이 버틸 수 있을 것입니다. 대신 부동산 가격은 아마도 10억 원은 올라갈 것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항상 날카롭고 정확한 부동산 강사연 채널 구독, 좋아요로 같이 부자 되어요. 감사합니다.